안녕하세요. 이토마토 투자클럽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금요일 명인들의 복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좀 반등을 하는 흐름들이 있었는데요. 환율도 좀 안정화가 되는 흐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금리 상승 기조에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주식 시장에서는 한 5% 선 정도까지는 선 반영돼서 주가 흐름에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그마한 호재에도 급등 나오는 주식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동안 낙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대응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뭐 명인들의 복귀나 아니면 오전에 절대 전략이나 아니면은 시간이 좀 부족하면은 제가 일요일이죠. 일요일 9시 공개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 AS도 좀 해드리고 좀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거 좀 잘 참고하셔서 지금 구간에서 위기를 기회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종합주가지수가 2348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숫자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제가 중요하게 보고 있는 숫자는 2410과 2660,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203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 8월 달부터 좋은 기업 싸게 사자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 싸게 사자. 그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낮은 가격대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좀 지났었는데, 좋은 기업을 좀 싸게 사자. 그래서 이제 6월 말에서 7월 달, 이때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주도 산업, 그죠? 이제, 네 가지를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밸런스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습니다. 누가 치고 갈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제일 좋은 기업도 사자. 변두리 가지 말고. 그래서 배터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T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언택트 게임이 있었고, 이제 네 번째가 바이오 제약. 그죠? 이게 하나의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이 됐을 거예요. 제 전략대로 실천하신 분들은. 그죠? 그래서 배터리는 한 20에서 25% 정도, IT 반도체에서 한 20에서 25%, 언택트도 20에서 25%, 20에서 25%. 그죠? 이런 식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표 종목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도 산업을 하고 싶다면 전체 비중에서 10% 미만. 주도 산업의 비중이 절대로 역전돼서는 안 된다. 절대로 변두리로 가지 마라. 해서 제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해드렸잖아요. 1단계는 공포. 공포 구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 청산. 빚내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이 강제 청산되는 단계죠. 그리고 2단계, 이때가 이제 1단계라면 2단계 같은 경우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역행. 그래서 공포 구간이라면 1단계가, 2단계는 좀 답답함, 짜증,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단계가 허탈, 허무, 어이없음, 뭐 이런 걸로 뭐 상한가를 가. 그리고 한 1년 동안 하락한 거를 뭐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간다든지. 그죠? 그리고 지수는 막 전저점을 깨고 있는데 혼자 막 신고가를 간다든지. 황당한. 이게 3단계 초입 구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구간은 역행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제 3단계 초입 구간으로 가고 있는 구간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절대 전략을 통해서 미리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이제는 그동안의 주도주 가운데 주도산업,
대한 좀 밸런스 전략을 제시를 했다면, 그죠? 예를 들어서 균등하게 이제 4개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IT 반도체, 배터리, 그리고 언택트 게임, 그리고 이제 바이오 제약, 요 비중들이 균등하게 한 20에서 25%로 지금까지 왔었다면, 지난주도 요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거예요. 이제 요게 이제 한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바뀌는 거죠. 강한 종목으로. 그래서 매매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있고,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추세로 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 요걸 저는 이제 배터리하고 바이오 제약으로 보고 있고요. 추세로 대응해야 될 구간. 그 다음에 이제 매매로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 요번에 이제 IT 반도체나 언택트 게임.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툴을 잡으시고 지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10은 대규모 손익이 청산됐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투매가 상당 부분 나왔던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꼬리로 보고 있고요. 우리가 지수의 저점은 알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2030까지 깨는 다시 시장이 괴롭히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뭐 강한 주식을 더 사라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약한 주식들에 대해서는 이런 의견 드리고 있잖아요. 뭐 사이드카나 서킷 브레이커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와야 된다. 그죠? 예, 그때만 가능하다. 그럼 그 구간을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위로 올라갔을 때, 아래로 올라갔을 때가 대응이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한 2660 정도는 시장이 공포가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되고 정상적인 펀더멘탈 선 정도로 가는 구간.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게 한 6월달, 7월달에도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드린 것 같은데 이때 2550 제시해드리고 그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저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걸 뚝심 있게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고 실전에서는 요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중에 대한 변화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데 환율은 1370원을 전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370원이 깨지기 전까지는 시장은 여전히 차별화 흐름밖에 없기 때문에 역행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그리고 1370원이 깨지게 되면 투매의 상당 부분들이 해소가 돼서 이제 전체적인 종목들에 대한 밸류가 좀 과도하게 낙폭이 좀 진행이 됐던 것들을 좀 해소하는 구간으로 갈 수 있지 않냐.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전에 뭐 엑셀도 한번 제가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공개 방송에서. 그죠? 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달러 강세, 유동성 변화가 나타날 때 제가 현재 리딩하고 있는 종목들은 비중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저는 이미 생방송 회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잘 보면 7월 14일 날 비중이 지금하고 비중 바뀐 게 한 5%에서 10%밖에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에서 20에서 25% 제시했었을 때 이게 7월 14일이거든요. 배터리가 저희가 25에서 35%까지 잡았었고 언택트가 20에서 25%, IT 반도체가 20에서 25%, 그 다음에 바이오와 기타 15에서 25%.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제 하나의 포맷이었어요. 여러분한테도 이대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었고 그리고 요 당시는 주도주가 누가 될지 몰랐었기 때문에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치명적이면 안 되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만약에 성공한 섹터나 종목들이 있으면 중간에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사이클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계좌의 몸집 자체를 키우다 보면 약한 주식들이 나중에는 뭐 손실을 좀 줄이기만 하더라도 이미 계좌는 신고가에 가 있다. 이렇게 운영하는 방식이 피터 린치가 이런 식으로 포트를 운영을 했어요. 여러분 피터 린치 아시죠? 피터 린치가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아닙니까? 제가 그분을 진짜 많이 팠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10개를 투자를 하시면 10개 다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7개 같은 경우는 별 볼 일 없고 한두 개가 대박이 터지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1개가 이제 중박 정도 되는 경우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렇다고 7개의 종목을 손절하지도 않아요. 더 사지.
때가 오면, 기조가 바뀌면, 이걸 이제 저는 제 스타일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좋은 기업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꼭지 안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약한 종목을 물타서 빠져나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계좌를 키우는 거에 초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 디테일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전략에 대한 디테일이 없는 사람들은 비중 관리를 못해요. 매수하려고만 하지. 매수하려고만 합니다. 그리고 뉴스를 찾고. 그래서 조금 올라간 것 같다 싶으면은 악재 나오면 그거 먹고 팔아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한 3% 먹고 팔아가지고 네이버 막 사고, 그 다음에 카카오 막 비중 싫고, LG 생활건강 한 30-40% 막 비중 싫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더 빠지잖아요? 그럼 삼성 SDI도 팔고, 포스코 케미칼도 팔고, 삼성전자 답답해서 안 가가지고 그거 손절하고 막 약한 종목으로 다 비중 싫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전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랑 정반대로 해야 되는 거고, 특히 역행 구간이 나왔을 때는. 그래서 계좌 수익률을 키우는 방법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 디테일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디테일한 전략을 세워야, 디테일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그 키워드는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장 관련돼서 전략 제시했을 때 자주 바뀝니까? 여러분들 2410하고 2660하고 2030하고 바뀝니까? 잘 안 바뀌어요. 그리고 환율 1370원 지난주에도 들은 내용일 거고 한 달 전에도 들은 얘기일 거예요. 주도산업 밸런스와 관련된 전략 한 달 전도 그렇고 두 달 전도 그렇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략 제시했었을 때 포스코 케미칼 11만 원, 삼성 SDI 50에서 52만 15만 원. 그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37만 원, 38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 지금까지 끌고 오는 사람 저는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중간에 대부분 다 내렸을 거다. 근데 이런 거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걸 실천을 하면 이 주식이 뭐의 역할을 하냐면 그냥 단순히 수익 역할로 끝나지 않아요. 수익 역할로 끝나지 않고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되고요. 배터리로 계좌 수익률을 키워놓으면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예를 들면 바이오 제약이 될 수도 있고 IT 반도체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가 될 수도 있고 언택트 게임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언제 더 살까만 고민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맨 처음부터 한 종목의 비중을 40% 싣고 승부를 걸고 유동성 축소인데 이러면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예 안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업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레포트도 많이 나오고 여러분들 자극시킬 수 있는 뉴스들도 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달 됐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거 보여준 지? 저는 미국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는 미국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배터를 한 이유는 간단해요. 테슬라가 주도권 안 빼앗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이오제약 같은 경우를 보면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그 다음에 유한 양행 이거는 기본 물량을 제가 확보하자는 말씀 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오늘 급등 나온 언택트도 있고 게임주 그리고 뭐 IT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도 있을 거고 방산 관련된 주식들도 조금 있었고 LG화학 최근에 뭐 급등 나 그런 종목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길 원하실 겁니다. 물어볼게요. 계좌 수익률 정말 그걸로 여러분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나의 사이클을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사이클을 먹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거는. 어느 구간에서 유동성 축소 구간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다음에 내가 이 판을 먹느냐 못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종목 올라가서 팔고 어떤 종목 하락해서 그거 계좌에 근본적인 도움 안 됩니다. 이게 절실하게 느껴지셔야 돼요. 그래야지 확감도 나오는 거고 실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이유는 간단해요. 저금리에서 중금리로 바뀌고 있어요. 제로금리가 아니라 이제 5%대 금리에서 싸워야 됩니다. 기업들은 싸워야 돼요. 은행에 넣게 되면 5%의 이자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업들은 5%의 성장이 안 나오면 투자할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잖아요. 은행에 넣으면 5%인데? 그럼 이걸 넘을 수 있으려면 최소한 기업들은 2배수, 3배수 정도 나와야 돼요. 10%나 15%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만 투자 매력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타가 실적 잘 나오거나 선방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유일한 대안은 전 바이오밖에 없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바이오, 빅파마들이. 근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는 좀 답답하잖아요. 상관없다 이거예요. 상관없다. 왜 상관이 없냐면 2023년도 1월달 FB 그죠? 2023년 1월 머크 2023년 되면 5개나 특허가 만료됩니다. 이 시장 최소 30조에 미국만 합치더라도 2023년도 여러분들 1월달 나오면 이거 특허 만료 관련된 내용도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판이 유리하게 가고 있더라 이거예요. 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면 우리는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자, LG 에너지 솔루션 그 다음에 삼성 SDI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하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이쪽을 공략하신 분들은 그냥 잡은 거예요. 시장에 어떤 주도권을 빼앗길 생각이 아예 없는 주식들을 그냥 잘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좌 계속 효자 노릇을 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그나마 할 수 있을 만한 게 제가 첨부하고 일진 머티리얼즈 정도 되고 그 다음에 SKC 정도가 얘네들이 매매 정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럼 배터리 이걸로 그냥 끝난 거예요. 이번 판은 이 정도로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배터리의 빈자리를 누가 지금 메꿔주고 있는 거냐면 LG화학의 양극재 관련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높아지면서 너 최근 들어서 바이오제약 관련돼 가지고 인수도 했고 양극재 관련된 매출이 굉장히 빨리 올라갔네. 너 케미칼 쪽은 별론데 그럼 너도 배터리에 너 포함시켜줘야 되겠구나. 이건 거예요. 대신 현대차나 기아 미안한데 너는 이번에 탈락이야. 현대차 기아 너 실적 잘 나온 건 아는데 너보다는 배터리 쪽으로 체제 개선하는 LG화학이나 그 다음에 포스코 홀딩스 그죠? 너를 넣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 가운데서 체제 개선에 변화를 주는 업체들 같은 경우를 차라리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더라도 이쪽을 하라 이거예요. 무너지는 산업군을 하지 말고 무너지는 산업군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니 현대차가 나쁘다는 거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기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내년도에 15% 성장하냐 이거예요. 10% 성장하냐 아니잖아요. 근데 가격으로밖에 메리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판이 좀 바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뭐 기타 주식들 등등 있는데 자 보시면 역행 나온 주식이 몇 개 없어요. 그리고 IT 반도체는 제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년도 1분기까지 실적이 안 좋다라는 건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분기까지는 컨센이 다운됐어요. 여러분. 그럼 그건 뭐예요? 추세를 만들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대신 메리트는 있는 거예요. 빠질 때는.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4가지 섹터를 이야기했었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가 대빵이었고 여기에 소부장 정도를 소액으로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터리가 있는 거고 바이오 제약이 있는 거고 언택트 게임이 있는데 저는 언택트 게임은 이번에 주도주간에 탈락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점점 구체화돼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반도체부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수가 반등이 나올 때 반도체가 반등이 나올 텐데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58,000원 정도는 적자대 밸류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악재가 나오든 해외가 빠지든 상관없이 그냥
매수해야 되는 자리, 보유해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자리가 원래는 66,000원에서 67,000원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구간까지는 비싸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이걸 넘어섰을 때가 문제인 겁니다. 넘어섰을 때 반도체가 기대 수익률은 떨어질 것 같으니 살짝 좀 매수가 이상이거나 근처가 됐을 때 비중을 축소하자 의견입니다. 왜? 반도체가 나빠서 아니라 주도권이 넘어갔으니 그쪽으로 비중을 더 실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지수가 3,000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2,100까지 갔다 왔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그래도 삼성전자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주식 가지고 있었으면 아마 반토막 나거나 60%, 70%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를 한 보합 이상권에서만 비중 조절해서 그 주식을 주도권 쪽으로 비중 옮기자. 이건 배터리하고 전 바이오 제약 쪽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서 그냥 한 번 더 먹자 이거예요. 그 판을. 그럼 나머지 주식들을, 물린 주식들을 추가하더라도 단가가 되게 빨리빨리 낮아집니다. 몸집을 키워놨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66,000원에서 67,000원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는 가격 정도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밸류 톤업이지만 하이닉스는 톤 다운 시켜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번에 감산 이 기업은 하기로 했고 삼성전자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9만 원 회복되는 자를 기다려보세요. 이 가격 이하에서는 좀 매수 관점 유지를 합니다. 대신 이전에 10만 4천 원에서 11만 선 정도의 목표치를 제시했었는데 그거보다는 톤 다운 시킨다. 아시겠죠? 목표는 이 정도로만 설정하셔도 된다. 요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반도체 셀트리온 19만 원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램시마 SC를 안 팔았을 때보다는 팔았을 때 밸류가 높아야 되는 거고, 그죠? 유플라이마 가지고서 이제 미국에 진출한 게 내년도 7월 달인데 주식이 선반영하게 되면 보통 6개월 정도 선반영하니까 19만 원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밸류를 다시 쳐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물량을 확보해 놓고 여기서 거래대금을 보는 거예요. 3천억이나 4천억 정도 붙는다. 그러면 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더 실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레이저 티닙 때문에 저는 유한양행, 이번 조정 구간. 이거 57,400원 정도 되는데 제가 제시할 수 있는 거는 한 58,000원대에서 한 54,000원 사이. 이 정도는 사야 되는 가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그때 77만 원 정도 됐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을 때 가격대가 이때였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안 가잖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나 유한양이 바로 안 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 하더라도 언택트나 게임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고마운 거예요. 손실이 조금 줄어들고 그냥 그걸로 그냥 고마운 겁니다. 근데 내 계좌를 키우는 쪽은 주도 섹터에서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물량 확보해 놓고 그리고 나서 내가 될 거라고 하더라도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뭘 기다려요? 유동성이 들어올 걸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 SDI가 여러분 바로 터졌어요? 아니에요. 포스코 케미칼 터지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조금 움직이다가 그리고 나서 4680 나오면서 갑자기 거래량 붙으면서 터졌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한꺼번에 승부를 볼 수가 없어요. 분할 매수를 어떻게 할 거고 비중 관리를 어떻게 해서 갈 것이냐. 근데 키워드는 명확하다. 시밀러라는 키워드, SC라는 키워드, 신약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키워드. 이거는 명확하니까 바이오 제약 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걸 반드시 꼭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구간에 가장 많이 하락을 했던 언택트, 네이버나 카카오는 물타지 말자. 그냥 가지고 있는 물량 가지고 나중에 잘 처리하는 시점을 기다려보자. 요 정도 수준이고. 그 다음에 NC소프트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요거는 44만 원에 45만 원을 기준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의미 없는 가격이다. 그러니까 다시 밸류를 받기 시작을 한다면 리니지 때의 밸류를 반영을 해야 된다. PC로만 사업했을 때보다 PC하고 모바일 사업을 같이 했으면 이게 밸류가 높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무 정점 우려가 있어도. 여태까지 그걸 인정 안 해줬잖아요. 그 인정해주는 가격이 44에서 45예요. 그것까지는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서 계좌 수익률을 좀 키우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하다못해 LG 에너지 솔루션 가지고서 이렇게 한번 수익률이 칵 터지는 거 봤잖아요. 근데
바로 안 가고 이런 등락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꼭지에서 안 사고 이 자리를 기다렸다가 산 다음에 잠깐 먹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끌고 가잖아요. 이런 등락 과정이 얘는 그냥 한 4개월 있었던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바이오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그냥 길어진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렇다고 해서 판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이번 구간 여러분들 기회로 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전략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은 그 기회를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수투자였습니다.